이재명 대통령의 매직이 통했습니다. 이번 여조가 왜 충격적인지, 그리고 뒤에서는 정원호 구청장이 왜 필승 카드이고 이 대통령의 신의 한 수인지 보고 드립니다. 먼저 오늘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리서치뷰 여조 결과 정 구청장이 오세훈을 오차범위 바깥으로 압도한 여조가 나왔습니다. 김병기는 왜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지만 하여튼 놀라운 것은 세대별로 정원호 구청장은 40대, 50대, 오세훈 시장은 70대에서 각각 강세를 보인 가운데 20대, 30대, 60대에서는 팽팽한 접전을 펼쳤는데 상당한 선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오세훈의 경우 현재 기소된 상태로 낙마가 유력해 탈당설까지 나와서 나경원이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나경원과의 양자 대결 역시 이렇게 압도적 격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부분이 놀라운 것은 정 구청장이 민주당의 지지율보다 더 높은 지지도를 받는다는 것. 이건 강남 3구에서 지지도가 나오지 않으면 불가한 부분이라 먹히는 카드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라면 경선에서도 정 구청장이 인지도와 세력에서 밀리는 것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또 호재가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종합특검 후보자로 이분을 또 민다는 썰이 들리기도 했는데 중요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정 구청장에 대한 분석 마무리 보고 드립니다. 내란 특검은 준비 기간 중에 수사에 바로 착수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 기간 끝나기도 전에 수사에 착수해서 바로 윤석열 구속으로 이어졌고 내란 특검법에 규정된 11개 항 정도의 그 수사 대상에 대해서 거의 다 수사를 했어요. 조은석 특검은 수사를 아주 잘했습니다. 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검찰 윤석열 검찰의 내란 개입, 내란 관여, 나아가서 이제 김건희까지 또 제가 하나 아쉬운 거는 대통령실 그러니까 김태효 그다음에 김주현 이런 그 대통령실 그 윤석열을 보조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 그다음 이완규까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 내란 특검은 굉장히 수사를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오늘 아마 이제 조은석 특검이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발표한다고 그 하더라고요. 계엄의 이유가 반대 세력 제거가 목적이다 이렇게 언론 보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스럽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검사 시절부터 반대하는 자들은 그냥 가차없이 안 봤어요. 그래서 이 자기가 군을 동원할 수 있으니까 그냥 반대 세력은 눈앞에서 없애버리겠다. 죽여서라도. 그렇게 나아갔을 것 같은데 그럼 반대 세력을 왜 없애려고 했는가? 왜 반대하는가? 김건희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란 특검은 수사를 아주 잘했지만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김건희하고 연결이 되고 김건희 특검이 아마 이제 28일 날 종료될 텐데 김건희 특검은 16개 중에서 한 4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수사가 지금 안 됐어요. 그것이 지금 윤석열 내란 특검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은석 특검이 2차 종합특검도 좀 맡아가지고 끝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드리고 양분하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사법부의 문제가 뭐냐면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 13명을 구속했고 장관급을 5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럼 이 내란이거든요. 이것은 내란인데 이게 12명 구속영장 했는데 5명인가 6명인가밖에 구속을 못했어요. 그러면 발부율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다. 이 사법부가. 그러니까 사법부의 이 내란 범죄 관련한 이 영장 전담 법관이나 아니면 재판부의 문제는 정말 너무 심각하다. 그거는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올 얘기인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는 영장 기각된 사법부의 책임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영장 재판부를 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내란 입법을 전담 해가지고? 재판부에는 영장 전담 법관을 추천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대통령 권력을 쥐었을 때부터 저는 처음부터? 계엄을 염두에 뒀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도 저기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의 모델이 전두환이었거든요. 검찰총장 시절에 그렇게 말한 적도 있고 전두환 시절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5년 후에 권력을 그 넘긴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권력을 계속해서 자기가 쥐고 싶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위헌 위법한 계엄을 통해 가지고 계속 영구집권
정치권을 계속 꿈꾸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시기를 계속 봤을 것 같습니다. 초기부터 그랬을 것이다. 저는 초기부터 그랬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초기부터 그랬을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김태효 차장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이제 HID 요원으로 구성된 특별한 팀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관련 인사가 처음 이루어진 게 첫 해 8월 달이라고 해요. 박선원 의원 이야기에 따르면, 주장에 따르면. 그러면 8월 달, 그러니까 취임하고 나서 석 달 후부터 그런 구상을 실행에 옮긴 거 아닌가? 그리고 그해 11월 달에 왜 국힘 비대위 불러가지고 비상대권 얘기했다고 하니까 그 첫 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해명하기로는 야당이 폭주해가지고 예산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입법 폭주, 뭐 탄핵 폭주 이 얘기 했는데 노상원 수첩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총선으로 계엄의 합법적인 토대를 만들어서 총선이 계엄의 합법적인 토대가 될 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총선에서 승리하면 계엄을 해도 해제를 안 하겠죠. 자기들이 다수당이면. 그러니까 야당이 어떻게 되는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2일 날 계엄 전날에 명태균 폰에 대해서 강혜경 쪽에서 그 증거보존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궁청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탄핵 사유로 이어지면은 이게 나중에 본인이 그 집권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계엄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공감합니다. 민주당이 여기서 바보같이 오세훈이 유명하니까 우리도 유명한 사람 내보내자 해서 여의도에서 이름 좀 있는 거물급 정치인, 후사 이미지를 가진 사람을 내보낸다. 그건 오세훈 시장이 입을 뒤집어 쓰고 만세 부를 일입니다. 왜? 장르가 겹치거든요. 둘 다 마이크 잡고 민주주의가 어쩌고 정권 심판이 어쩌고 하면서 공중전 벌이면 시민들은 그냥 잘생기고 익숙한 사람 찍습니다. 그게 오세훈이에요. 부동산 이슈 건드리고 강남표 결집하면 민주당은 100점 100패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장르를 바꿔야죠. 오세훈 시장 옆에다가 아주 지독한 실무형 행정가를 딱 세워두는 겁니다. 시민들이 딱 봤을 때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한쪽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 한강에 또 세금 폭탄 버스 띄우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민주당 후보는 작업복 입고 버스 같은 소리 말고 당장 지옥철 9호선 증차부터 합시다. 반지하 침수 대책 왜 아직도 이 모양입니까? 하면서 서류 뭉치 들고 싸우는 겁니다. 이걸 대비 효과라고 하잖아요. 마치 인스타 감성 카페 사장님 옆에 육수 끓이느라 옷은 땀에 젖었어도 국물만 하나는 끝내주는 노포 국밥집 사장님을 세워두는 겁니다. 배고픈 시민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진 찍으러 카페 가겠어요? 밥 먹으러 국밥집 가겠어요? 지금 서울 시민들 삶이 팍팍해서 배가 고픕니다. 멋진 야경 필요 없어요. 내 출근길 편하고 내 집 앞 쓰레기 치워주는 게 더 급합니다. 저는 이게 젠프의 빅피처라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지선이 핵심인데 정치 싸움으로 가지 말고 누가 진짜 일꾼이냐로 프레임이 전환된다면 필승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부분에 동의하신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링크를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